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는 특별한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그곳에 발을 디딘 사람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정원을 찾아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정선 마을에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 나래가 있었다. 나래는 어릴 적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마을에서 홀로 할머니와 삶을 이어갔다.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던 나래였지만 그의 마음속엔 항상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리움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나래는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나래에게 전설의 정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곳에 가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나래는 고심 끝에 정원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녘에 나래는 가방에 물과 작은 도시락을 챙겨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다. 뾰족한 돌멩이와 가시덤불에 다리가 찔리고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음을 옮겼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쯤 나래는 산 중턱에서 눈부신 장관을 발견했다. 작은 폭포가 맑은 물을 떨어뜨리고 있었고 무지갯빛 물방울들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나래는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아름다움을 즐겼다. 다시 여정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더 지났을 때 나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니 두 마리의 작은 생명이 다투고 있었다. 그들은 형상을 달리하며 말싸움을 벌이는 요정들이었다. 나래가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파악하자 그중 한 요정이 와리깃발이라는 특별한 깃발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와리깃발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생명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물건이었다. 나래는 이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고 요정들에게 소중한 물건을 누가 소유할지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 나래의 진실된 중재에 감동한 요정들은 결국 화해하고 깃발을 정원의 입구로 가져가기로 했다. 나래와 요정들은 함께 여정을 계속했고 드디어 저녁 무렵에 호수와 꽃밭이 펼쳐진 마법의 정원에 도착했다. 그때 요정들은 나래에게 와리깃발을 건네며 그녀의 소원을 물었다. 나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과 할머니가 늘 함께 하신다고 느껴요. 소원은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나래의 소원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정들은 나래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정원의 마법을 잠시 빌려줄 것을 약속했고 그들은 함께 정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선 마을로 돌아온 나래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이상하게도 마을에는 종종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나래가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나래와 함께했던 정원의 전설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며 언젠가 또 다른 순수한 사람이 그곳을 찾게 되리라 믿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이 닿을 듯한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한국의 작은 마을 영월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 마을에서는 달이 가장 환하게 뜨는 밤에만 나타나는 신비한 월광호수와 그 안에 사는 전설의 은비총에 대한 이야기다. 영월 마을 사람들은 매달 보름이 되면 달맞이 축제를 연다. 아이들은 반짝이는 등불을 들고 어른들은 강을 따라 축제에 노래를 부르며 강가에 모인다. 이때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에서 시작된 비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전설 속 월광호수로 이어진다고 전해진다.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소년 수연은 항상 월광호수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날 수연은 축제 도중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무심코 그 고대의 길로 발을 들이고 말았다. 길은 환하고 아름다운 달빛에 비춰져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수연은 두려움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들어간 길 끝에서 정말로 전설의 월광호수를 발견했다. 호수 위에는 은빛 물결이 흐르고 그 중심에는 전설 속의 은빛 용이 고요히 떠 있었다. 은빛총은 수연을 보자 느릿하게 다가와 수연에게 지혜와 용기를 담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행자여, 이곳에 온 너에게 요청하노라.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바라보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길 위해 말해. 수연은 가슴 깊이 울렸다. 그 순간 용의 비늘 하나가 떨어져 수연의 손에 닿았고
따스한 빛으로 변해 수연의 가슴 속에 사라졌다. 수연은 이 경험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용의 말과 빛나는 기운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수연은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마음속에 자리잡은 용의 지혜 덕분에 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수연이 신비로운 경험을 했음을 알았고 그의 이야기는 또다시 마을의 새로운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도 영월에는 여전히 달빛 아래에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수연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전설을 남긴다. 그래서인지 영월의 밤하늘은 언제나 달빛으로 반짝이며 그 길을 걷는 각자의 마음에 작은 용의 빛을 남기도 한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남해안 지역에는 진도라는 고장이 있었어요. 진도는 푸른 바다와 풍요로운 자연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신비로운 숲과 그 숲에 사는 동물들이 많았답니다. 숲 깊은 곳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백학이라는 이름의 한 갸륵한 학이 살고 있었어요. 백학은 진도의 자연을 수호하는 영혼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를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곳에 고운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마음씨가 착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고운이는 매일 숲속을 돌아다니며 나무와 꽃들을 돌보고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느 날 고운이는 연못가에서 하얀 깃털로 덮인 아름다운 백학을 발견했어요. 백학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운이에게 다가왔고 둘은 빠르게 친구가 되었답니다. 고운이와 백학은 매일같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고운이는 백학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백학은 고운이에게 숲의 비밀을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숲에 사는 도깨비들이 자꾸만 사람들의 농작물을 훔쳐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 숲으로 쳐들어가려 했지만 고운이는 백학과 함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밤이 되었고 고운이와 백학은 숲 깊은 곳으로 솟아오르는 달빛 아래 도깨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고운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깨비들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 마을의 농작물을 훔쳐가나요? 도깨비들은 흥미로운 듯 고운이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가 살던 숲에 열매가 사라졌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해. 고운이는 그 말을 듣고는 도깨비들에게 제안했어요. 숲의 나무와 열매를 다시 가꾸는 것을 도와줄게요. 우리가 함께 숲을 돌본다면 마을과 숲 모두가 풍요로워질 거예요. 도깨비들은 고운이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을 받았고 그날부터 고운이, 백학, 도깨비들은 함께 숲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숲은 다시 예전의 풍요로움을 되찾았고 사람들 또한 더 이상 도깨비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요. 마을과 숲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되면서 고운이와 백학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그 후로도 진도의 사람들은 숲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고운이와 백학의 이야기 그리고 도깨비들과의 화해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왔지요. 그리고 진도의 숲에는 언제나 평화와 사랑이 가득했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동해와 맞닿아 있는 속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마을로 유명했다. 그곳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설악산에서 열린다는 대규모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열매의 풍요로움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한 행사였다. 하지만 이번 해에는 축제가 시작되기 전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밤중에 마을 시민들은 설악산 정상에서 커다란 불빛과 함께 울리는 우레같은 소리를 들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것이 설악산에 사는 용이 깨어난 징조라고 했다. 그 용은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과 두려움을 안고 축제 준비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소녀 예지는 숲속에서 한 마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 마녀는 마을 저편 깊은 숲속에 홀로 살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예지는 마녀 앞에서 겁을 먹었지만 마녀는 다정한 미소로 예지를 맞이하며 자신이 바로 설악산 용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녀는 예지에게 설악산의 용이 요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밀을 털어놓았다. 용의 힘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동해의 바람이
강해지고 마을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마녀는 예지에게 용을 구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가장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예지는 마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을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다. 마녀는 그녀에게 특별한 약초를 구해와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 약초는 단단한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귀한 식물이었다. 예지는 희생할 각오로 바위산을 올랐고 무수한 어려움을 이겨내며 결국 그 약초를 구할 수 있었다. 예지는 약초를 가지고 설악산 정상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거대하고 웅장한, 그러나 어딘가 힘이 약해 보이는 용이었다. 예지는 망설임 없이 용에게 다가가 약초를 건네주었다. 용은 고마운 눈빛으로 예지를 바라보며 약초의 힘으로 다시 기운을 되찾았다. 그날 밤 마을 주민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장엄한 용의 비행을 보며 환호했다. 용은 마을 위를 보호망처럼 감싸고 있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로 마을에는 풍요와 평화가 깃들었고 예지는 마을의 영웅으로 남게 되었다.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았으며 용과 예지의 이야기는 마을 되새기론 주민들 사이에서 영원히 전해져 내려졌다. 이로써 설악산의 용과 마녀 그리고 예지의 이야기는 속초 지역의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